발달 과업에 넣었으니까 얼마나 꼼꼼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성인 후기는 체력이 감퇴하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년기 위기 있다고 경제적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스트레스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체력 감퇴, 건강에 적응하고 은퇴했어요. 은퇴하면 이 많은 시간 어찌할 것인가? 줄어든 수입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적응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 시민적 의무 계속하고요.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우리가 상실감 느끼는 거,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한다든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망에 적응하고 지금 어린 아동기 때는 동년배도 동년배고 어떻게 동성 친구 굉장히 중요했죠. 청소년기 되면서 이성 친구하고도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이성과의 교류도 더 많고 해요. 근데 청소년기까지는 그래도 학교 친구들이 많으니까 비슷한 또래들랑 많이 사귀어요. 성인 초기가 되면 성인이 되면은 내 또래하고만 사귀어요.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가 되지만은 이제 노년기 되고 55세 이후에는 다시 동년배 친구들과 돌아가서 이제 사귄다라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미 사귀었으니까. 그래서 동년배와 친밀한 유대 관계죠. 그리고 자아 통솔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인생 종말을 지혜롭게 지낸다 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얘기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이 헤비거스트예요. 헤비거스트. 그래서 보면은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영아기부터 성인 후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독특하게 기억하게 될 거는 성 역할이라든가 성에 관해서 성별을 구별한 성 역할 개념을 아는 건 유아기이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적절한 성 역할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다 구별한 유아기까지. 성 역할을 학습하는 건 아동기까지이고요.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는 청소년기 뭐 이런 건 좀 나눠갖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제가 여기 발달 과업이랑 꼼꼼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랬죠? 평생교육의 지표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노년기 해야 될 거까지. 그러면은 발달 과업의 의의는 뭐냐? 제가 평생교육을 쓰는데 어떤 발달 단계마다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떤 지표가 된다, 지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평생교육은 더 강조를 하겠죠. 전생에 대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결정적 시기 얘기죠. 결정적 시기. 적기성, 발달해서 적기성이 있어요. 제가 오리 꽥꽥 하는 거 얘기죠. 오리 칠 때. 그럴 때 어떤 기능이나 태도를 습득할 게 결정적인 시기, 적기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청소년기부터, 청소년기 너무 심하다. 청년 때부터 감소된 수입에 적응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때는 좀 뭔가 좀 자발적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는 단계고, 근데 성인 후기가 되면 그걸 적응해야 돼. 이런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는 걸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72페이지 참고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아동기 정서 발달 특징 이렇게 뒀는데 우리 청소년기인데 정서 발달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 파트를 다시 만들면 너무 많아서 참고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놨거든요. 알려볼게요. 우리가 아동기 정서 인식이 발달하죠. 정서 인식도 발달하고 표현 능력도 발달하고 조절 능력도 발달하고 정서라는 거. 정서를 아는 것, 자기 정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자기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개념을 보지.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조절. 정서 조절이라는 건 긍정적 정서도 조절하고 부정적 정서도 조절하는 거예요. 부정적 정서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긍정적 정서, 부정적 다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서인식이 발달은 언제 발달하냐? 영아 때 다른 사람의 정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엄마가 웃는지 찡그리는지 그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학령기가 돼야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어릴 때가 아니라 학령기가 돼야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기 시작하지만은 영아 때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안다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알아요. 지금 주인님이 화나셨나 이런 거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정서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복합 정서. 그런 것들이 정서 인식 능력이 발달하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조망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타인 역할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한다는 건 그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 같은 거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감 반응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 정서 인식 능력이 발달하고요. 정서 표현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우리가 언제부터 웃었어요? 언제부터 웃으셨을까요? 배낸 미소도 있어요. 이 뱃속에 있을 때도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적으로 이게 어떤 거좀 씩 웃기도 해요. 애기들도. 그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게 즐거움 같은 거는 생득적인 정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울음, 웃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정서를 표현할 때 1차 정서, 기쁨, 행복, 분노, 슬픔, 논란, 공포. 이거 1차 정서 보통 6가지 1차 정서를 하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죠. 쾅쾅 놀랐어. 화들짝 놀라는 거 정서 표현이에요. 그죠? 놀람이란 더 심하면 공포. 안 좋으면 슬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그다가 이건 생득적인 정서라면 본능적 정서라면 조금 더 자라서 아우 창피해 잘못했어 나 잘했어 아우 짜증나게 질투다 이런 것 2차 정서죠. 이런 것 등이 나중에 발달한다 했죠. 그래서 그 부정적 정서는 이 부정적 정서 지금 나 화가 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표출해야겠죠. 너무 억제만 하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정도 표출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그게 가장 분노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하려는 게 분노예요.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분노를 조절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분노를 계속 억압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 지금 난 너무 화가 났어. 그걸 계속 억누르고 있으면요. 그 긍정적인 감정도 억누르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안 좋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분노 조절하는 것이 정적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발달하게 되겠죠. 정서 표현 능력이 발달하면 되면서. 그래서 부정적 정서는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요. 긍정적 정서는 와우 과장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정서 조절 능력은 언제부터? 아기 때는 안 되고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정서 조절 능력이 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죠?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 때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 더 해요. 급격하게. 자기 부정적 정서도 좀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를 표출을 하는 거 조절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초등학교보다 청소년이 정서 조절 더 잘한다 못한다. 잘하면 제가 얘기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르몬 분비잖아요. 왔다 갔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것이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학년기, 초등기보다 정서 조절이 더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성호르몬 때문이죠. 자, 이 차시 여기까지 해서 헤비거스트 발달과 도덕성 발달 이론 굉장히 잘 나온 이론이에요. 그리고 헤비거스트 발달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발달 이론 마지막 이거 하려고 그래요. 진로 발달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